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나이스잭팟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2시간 안에 저희가 아주 변동성 있는 시장 안에서 유효한 전략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접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참여 방법은 3가지입니다.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32-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이시죠. 나이스잭팟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안에서도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빠르고 편리하게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거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앞서서 1부에서 지수에 대해서는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시작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조금은 반납이 된 상황이었지만요. 계속해서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S&P 500은요. 2727.75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자,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931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0.72%까지 강한 탄력 받으면서 S&P 비교해서 나스닥이 오늘은 조금 더 가고 있네요. 그리고 유로 FX도 보시죠. 자, 유로 FX는 1.24달러 지지가 되면서 초반대에서 지지되고 있습니다. 0.49% 상승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 역시나 1330선이 단단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초반대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0.94% 상승분으로 1333.2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로 살펴드렸던 크루드 오일은요. 62.6970으로 후반대 가격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네요. 0.14%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자, 이전에는 63달러 이탈 이후에 62달러 중반대 가격대까지 깨진 상황 속에서 다시 반등합니다. 62.70달러로 0.14% 상승분 이어가고 있는 크루드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변화된 시각 속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짚어드리자면은 달러 인덱스가 90선에서 이탈하면서 89.595선입니다. 0.43%가 빠지고 있는데요. 달러화가 북 비핵화 협상 소식 속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 간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이 구간,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77%까지 빠집니다. 반등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10,000달러는 지지가 되고 있지만 하락세는 여전합니다. 1,94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쉬어가는 동안에 달러에 대해서 하락으로 이어간 상황입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나스닥이 조금 더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선 흐름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크루드 오일이 오늘장에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탄력을 받아가면서 후반대 가격대까지 터치를 못하고 중후반대 가격대를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이슈죠. 네 번째 이슈입니다. 골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골드는 어제장 음봉으로 마감된 이후에 오늘장 큰 상승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0.98% 상승으로 1333.9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1330달러 회복된 이후에 단단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시가는 1321달러였는데요. 빠른
빠르게 1330선 돌파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 의견 나눠볼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김경영 PD 홀로 관망이고요. 저와 해설위원님 그리고 마스터님까지 골드업에 대한 의견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골드에 대해서 지금 상승 시원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경영 PD가 관망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우선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트럼프의 입에 좀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OCBC 쪽에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골드의 움직임은 대부분은 트럼프의 액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관찰자들은 그가 어떤 말을 할지 또 무엇을 할지를 주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또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좀 우려가 커지면서 상승세가 지속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아마 목요일쯤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 중에서 이제 이 철강과 알루미늄을 좀 이용을 하는 이 기업들의 어떤 임원들을 좀 만나서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때 아마 이 미국 기업들 쪽에서는 거의 좀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이 거의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좀 강경 기조가 좀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골드에게는 조금 안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의견 같은 경우에는 오한다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안에 현재 투자 심리에 예측할 수 없는 속성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논란을 낳는 정책들로부터 어떤 해지를 하기 위해서 골드에 대한 저점 매수를 계속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무역 전쟁을 둘러싼 우려 좀 완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세 정책 시행을 좀 철회하라는 압박이 계속 커지고 있는 데다가 이제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트럼프발 관세 정책을 어떤 강경한 정책 기조라고 보기보다는 좀 협상 전략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고요. 일단 트럼프가 이번 주 후반쯤에 관세 정책을 좀 최종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고 다음 주는 돼야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긴 한데 네. 어찌됐든 간에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 부분 좀 윤곽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빠진다고 하더라도 애널리스트들은 $1,300 라인이 매우 중요한 지지대이기 때문에 달러가 정말 굉장히 강한 회복세를 보이지는 않는다면 향후 며칠간은 이 구간 뚫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요소 그리고 하락할 수 있는 요소가 모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좀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망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00 라인이 매우 중요한 지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회복이 좀 강하다면 $1,300 구간을 뚫고 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두 가지 의견을 때문에 관망을 들어주셨는데 앞으로의 좀 흐름과 트럼프에 대한 발언이 또 중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현재 상승 쪽으로 거의 1% 가까운 오늘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1,334까지 올라오면서 1%가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현재 구간에서 지금 골드가 강하게 또 올라오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좀 쉬어가는 동안에 흐름이 좀 나왔잖아요. 네. 네, 사실 지금 딱 고점 돌파 전에 24에서 33.5 라인에서 일단 좀 진입 자리가 있었는데요. 지금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눌림이 왔을 때 120틱 차트입니다. 오른쪽 화면이. 네, 120틱 차트 화면에서 20선에서 양봉 2개 정도까지 부딪힐 때까지 일단 기다리셨다가 양봉 2개 확인하시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 대응이 가능하고요. 일단 매수 입장 의견을 드린 이유는 현재 구간 지금 1330 라인 자체를 올라타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세는 지금 1338 라인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지금 약 한 30틱 정도 위로 상방으로 더 열려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1333 라인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매수 대응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금일 저점이 1320 라인입니다. 제가 이제 골드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일단 1차 상승폭 자체가 이제 구간이 넘어가 버리면은 120에서 140틱 구간 자체가 넘어가 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180에서 약 200틱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1338 라인까지 일단 180틱 구간까지
열려 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는 120에 140 1차 구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네, 38라인까지 일단 조정해 볼 수 있으니 공격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20선에서 일단 양봉 2개 120틱 차트로 활용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1330라인 자체가 일단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진다 했을 때는 다시 한번 1331라인 자체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한 번씩 이렇게 큰 눌림을 주고 네, 전저점까지 안 오고 바로 이렇게 되돌림 현상을 주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331라인 무너지지 않은 상태 다시 한번 돌렸을 때는 그때부터 매수 자리를 조금 더 열어두신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저가가 1320달러 부근이고요. 현재 1335까지 터치를 했고 다시 1334.3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일단 1330라인이 지지가 된다면은 그때 다시 좀 돌려 세우는 부분에서 매수적인 접근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1331달러에서 매수 접근 가능한가요? 1331라인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매수 대응이 계속 유리하고요. 네. 다만 1331라인 자체가 무너진다면 다시 한번 1328라인까지 다시 한번 좀 큰 눌림 자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강한 상승 이후에 한번 눌림이 올 때는 또 크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쪽에서 사실 고점에서 매수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 자체를 좀 줄이셔서 대응하시면서 15틱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이 좀 변동성이 있는 골드의 장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무너진다면은 1328까지도 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에서 쫓아가기 어려운 가격대입니다. 워낙 이 전부터 1% 넘게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들어가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눌림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손절은 15틱, 15틱을 잡아주셨으니까 이런 장에서는 손절 잘 잡고 매수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던 마스터님과 그리고 해설위원님 같은 공동한 의견이잖아요. 역시나 매수적 관점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유로랑 똑같이 박스권 매매하면 될 것 같은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온스탄 1320 그 언더, 그러니까 1315, 12 라인에서는 확실히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해서 끌어올리면은 1360 정도까지는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단 구간에서는 어쨌든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로와도 좀 같은 분석입니다.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시라라는 말씀이시고요. 마스터님이 또 매수적인 관점을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유튜브 쪽에서도 지금 달러가 급락하는 흐름 안에서 골드가 좀 강한데 이 안에서 매수 포인트 좀 궁금해하셨습니다. 유튜브에 좀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를 좀 비교해서 골드의 가격대도 함께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짚어주신다면요, 좀 포인트 주시죠. 네, 지금 달러 인덱스랑 한번 천천히 봐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먼저 달러 인덱스 차트 보기 전에 골드 차트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금일 강한 상승세 자체를 보였죠. 네, 그러면서 지금 제가 20선에서 양봉 2개면은 매수 대응은 이제 가능하다고 했는데, 네, 조금만 더 올라와주면 일단 매수 대응은 일단 충분히 다시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잠깐 차트 설정하는 동안, 지금 달러 인덱스도 같이 봐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달러 인덱스 지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3월 이제 6일이죠. 6일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하락세 자체를 나타냈죠. 완전 반대로 움직이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골드 차트랑 계속 같이 한번 보면은 골드는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상승 부분을, 다만 이제 달러 인덱스 하락세를 보는데 달러가 사실 살짝 돌리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추세가 반전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올라타려면은 다시 한번 89.90 라인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골드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세 여지가 남아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338라인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양봉 2개, 이제 한 개만 더 확장돼 버리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 대응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전환된 게 아니고 아직까지 하락세가 조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만 좀 같이 켜놓으시고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청산을 하실 때, 충분히 수익 구간일 때는 달러 인덱스가 살짝 돌리기 시작한다 할 때는 만약에 비중이 좀 있으셨다면은 좀 비중을 줄이셔서 대응을, 아니면은 확실하게 이제 청산할 수 있는 이런 청산 타이밍을 또 잡을 수 있는
네, 매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적인 접근에서 달러 인덱스의 좀 방향성을 보시고 청산 시점을 잡아보시는 것도 정말 현명해 보이니까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이슈였죠. 골드까지 살펴드렸습니다. 현재 구간 12시 11분 38초 진행하고 있고요. 자, 앞서서 저희가 시장 방향성 살펴드렸던 대로 골드는 다시 한번 1335까지 돌파하네요. 1.18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오늘의 고점을 좀 다시 한번 기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가가 1335.8달러입니다. 1.13%까지 오른 상승세고요. 오늘의 고점이 다시 한번 좀 경신이 될지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서서 달러 인덱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89.580까지 좀 떨어집니다. 0.44% 하락세이고요. 여전히 하락 추세는 달러 인덱스 이어가고 있고, 골드는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1345달러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골드와 크루드오일 지금 상품군에서 움직임이 좀 많은데요.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수도 브리핑 해드리죠. 자, 지금 S&P 500 지수가 초반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보합권까지 떨어집니다. 2719.50포인트로 0.03%까지 빠지고 있죠. 자, 오늘의 고가를 한번 보시면요. 개장을 하고 0.58%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만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보합권까지 떨어집니다. 2719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은 S&P 비교해서 상승은 조금은 지지가 더 단단히 되고 있지만요. 오늘의 고가인 6,936포인트에 비교해서는 역시나 나스닥도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일단 지수는 좀 빠지고 있고, 자, 유로FX도 마찬가지로 1.24075달러 선으로 초반에 상승분보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살펴보셨을 때 지수가 다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자 주신 부분 저희가 맞춰서 상담을 해드릴게요. 끝자리 5866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지수가 지금 다시 빠지는데 방향을 어디로 봐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 달러 인덱스가 빠지고 있고 달러가 빠지고 있고 지수에 대해서 초반에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서 마스터님의 그 S&P와 나스닥 전략이 다시 한번 좀 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S&P하고 네. 나스닥은 이제 통상적으로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데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900 라인 자체를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고점으로 높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S&P의 경우에는 지금 반등하지는 못하면서 지금 시가까지 조금 근처까지 오면서 다시 한번 저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러한 또 하방 압력을 좀 살짝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오늘 시가하고 당일 저가 라인 자체는 좀 강한 지지 역할을 해줄 겁니다. S&P의 경우는. 다만 S&P의 경우에는 만약에 2716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2708 라인까지는 무너질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다시 한번 이 시가 라인에서 반등 나왔을 때 2725 라인 일단 안착을 못한다면 다시 한번 저가를 뚫을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 라인 때에서 반등을 하면서 2725 라인 때만 안착만 시켜준다면 다시 한번 오늘 당일 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한되는 움직임 속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낼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스닥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나스닥도 아까 전에 계속 이제 개장 전에 조금 혼조세를 보였었던 이러한 움직임 안에서 일단 갇혀있는 부분을 보이는데 6,925 라인대를 일단 올라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S&P에서는 이제 시가 라인 부분이고 이제 나스닥에서는 6,925 라인인 것 같은데 이 구간 자체가 둘 다 이제 안착만 시켜준다 했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점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6,925포인트가 회복이 될 때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6,925포인트를 매수적인 관점으로 좀 가격대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요. 25 부분을 일단 돌파하고 나서 당연히 왜냐하면 추격 매수보다는 다시 한번 눌림 줘서 한 6,917 라인까지 다시 한번 눌림을 줄 겁니다. 25 라인은 돌파를 하고 나면은 17에서 6,920 라인 부분에서 일단은 지지시의 그 부분에서 일단 매수 대응 접근이 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6,925가 다시 회복된 이후 눌림시 매수적인 접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6,917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모아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수가 S&P는 좀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변화된 흐름 안에서 유연한 전략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문자로 주신 질문 빠르게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에 8142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자, 국채가 또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월물이 좀 다릅니다. 10년물이었더라면은요, 이전에 10년물이었더라면은 이번 질문은 30년물을 여쭤보셨네요. 미국채 30년물 6월물을 143-05에 두 계약을 매도 손실 중인데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일단 미국채 10년물이 아닌 30년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0년물을 보시자면요. 오늘 강보합이네요. 0.35% 상승으로 143-16선인데 일단 시청자분께서 들어가신 가격대가 143-05의 매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어떻게 좀 손실을 해야 될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두 계약 어떻게 좀 이용하게 할까요? 네, 아까 전에 지금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요.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국채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매수세로 살짝 돌아선 부분들을 일단은 지금 120씩 차트에서 일단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때는 143-25 라인까지도 일단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만약 양봉 두 개 지시면은 사실 조금 손절로서 일단 비중을 줄이시든 아니면 손절을 하시고 다시 한번 눌림이든 방향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도 다른 시청자분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사실 손절 구간 일단 그냥 과감한 손절을 일단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기회비용으로서 다시 한번 재차 방향성을 잡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지금 05 라인에서 일단 진입을 하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상당히 지금 기간이 걸렸을 거라고 일단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내려오기에 조금 힘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눌림 자체가 온다면은 05 라인 부분보다도 지금 10 라인 부분까지 눌림이 왔다 다시 한번 반등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0 라인 부분까지 일단 기다리셔 보다가 10 라인 무너진다면은 그때는 이제 본전 부분에서 일단은 나올 수 있는 부분 전략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10 라인 부분에서 다시 반등 나온다. 그때는 지금 오늘 16 라인 부분까지 해서는 이제 과감하게 조금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매매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채가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좀 매수 쪽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좀 손절을 좀 처리하시고 다시 좀 가격대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구간 다시 달러인덱스 하락하면 지금 국채가 슬슬 좀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매수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해주셨기 때문에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가격대 맞춰서 저희 쪽에 문자 주시면 그에 맞는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끝자리 2291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금속이 다급등하는데 어떤 영향일까요? 그렇다면 매수로 현재 구간에서 매수 봐도 될까요? 라고 금속에 대한 업종 섹터를 보셔서 그렇다면 다른 금속들도 저희가 좀 하나씩 좀 볼까요? 그러면 자, 일단 골드 같은 경우는 앞서서 살펴드렸듯이 1,335달러 돌파된 이후 좀 지지가 되면서 1.14% 상승 중에 있고요. 구리도 볼까요? 구리도 보겠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 3.1725선입니다. 1.44% 상승하면서 구리는 전일 3거래일 연속 같은 자리에서 좀 지지부진했지만 오늘장 좀 세게 양봉으로 뽑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3.1725선입니다. 1.44% 상승분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실버도 함께 볼까요? 골드 봤으니까 금속에 대해서는 실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올라갑니다. 16.79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 넘게 강하게 뽑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금속에 대해서는 그 밖에 팔라디움이라든지 다른 종목들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금속을 업종별로 좀 여쭤보셔서
여기서 또 추격 매수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추세가 지금 매수 쪽으로 바뀐 것 같은데 다른 금속들도 좀 매수로 봐도 좋은지를 좀 포함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워낙 좀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마스터님이 선별해서 좀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전에 골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지금 아래쪽, 이제 일단은 좌측이, 구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이 이제 실버인데요. 지금 구리의 경우에는 사실 눌림 자체가 좀 크게 나타나면서 지금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 반대로 이제 실버의 경우에는 좀 강한 매수세를 나타내는 건데, 구리의 경우에는 일단 3.15 라인까지 일단은 내려왔었을 때 매수적 관점이 일단 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실버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좀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눌림 자체가 지금 16.640 라인까지 좀 내려올까라는 오늘 당일 중에 좀 내려오기 힘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눌림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일단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지금 강하게 좀 상승세로 더 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구간에서 일단은 이제 쉽게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5일선 타고 빠르게 차트가 움직일 때는 사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기서 더 올라갈까 하다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이때라도 잡았을 거 그러면서 이제 좀 늦게 추격 매수하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을 일단 과감하게 이제 차라리 실버보다는 다른 금속 쪽으로 일단 눈을 돌리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아까 제 골드도 그렇고 오늘 이제 구리, 카파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카파의 경우는 일단 3.15 라인까지 일단 내려왔었을 때 매수적 관점이 일단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금속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달러로 오늘 이제 금일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전일장 이제 좀 하락세를 보였다 다시 한번 상승 전환했던 부분은 일단은 달러 인덱스 자체가 좀 하락으로 일단은 전환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달러로 거래가 되는 이런 상품군들 자체에서 그냥 강한 상승세로 이런 이슈 때문에 일단 오르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에 대한 부분도 뭐 구리라든지 다른 금속도 이제 달러로 좀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인 것 같고요. 실버보다는 오늘 실버가 2% 넘게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리 접근을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리 현재 3.172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3.15에 5까지 좀 눌림 시 매수적인 접근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속이 다양하지만요. 그 안에서 구리 좀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리까지 지금 금속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시세 나오는 종목들, 주요 종목들 위주로 좀 봐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좀 시장 상황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지수는 오늘 지수도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죠. 오늘 다시 보합권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2,724포인트로 2,724.50포인트로 0.21%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자, 나스닥은 뭐 여전히 뭐 같은 구간입니다. 6,925.75포인트로 0.65% 상승분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올라가고 있네요. 1.24115달러로 0.54%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바로 직전에는 1.24달러도 잠시 깼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내 좀 회복하고 다시 초반대 지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는 저희가 마지막 이슈를 살펴드렸고 고점 높여가네요. 1336.2달러입니다. 1336달러 돌파하면서 오늘 1.17까지 빠르게 좀 올라가는데요. 골드가 오늘 후반부에도 힘을 내주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올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올도 점차 힘을 내면서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 62.73까지 다시 반등합니다. 62.74달러로 0.18%의 상승분이라는 점 크루드올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가운데 오늘 골드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크루드오일은 63달러 초반과 62달러 중후반대 가격대 그 제한적인 움직임 안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지금 시장 가격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외신 쪽에 뭐 뉴스 나오는 거 있나요? 네, 지금 달라스 연은 총재죠. 그 로버트 카플란이 CNBC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부분은 다시금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옐런 의장이 이제
있었던 이후로 계속 4.1%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수준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완전 고용률에 가깝게 현재 미국이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올해 3번의 금리 인상이 되는 것을 좀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시작하는 것보다는 좀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상을 좀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장벽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멕시코라든지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과의 어떤 무역 관계에서 조금 칠링 이펙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나 부정적인 의견 함께 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좀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슈 점검과 좀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도 김경임 PD가 빠르게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좀 질문 주신 거 함께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지금 유튜브에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크루돌입니다. 역시나 오늘 좀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오일 좀 물려 계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오일 62.05달러에 매도 3계약입니다.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얼마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지금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 속에서 62.67달러입니다. 이전에 62달러 초반대까지 좀 내려왔을 때 좀 아쉬운 상황이기도 해요. 지금 62.05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내려왔을 때가 이미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3계약이나 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조금 사실 시청자분들이 어제 전일이랑 이제 금일 좀 강한 상승세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매도로서 이제 대응을 하시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유가의 경우에는 저는 아까 전에 일단 관망의 의견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무너진다 했을 때는 61.50 라인까지 1차적으로는 62 라인대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일단 61.50 라인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62.240 라인 있죠. 이 라인 자체가 전거래일도 이제 종가라 형성되기 전에 좀 계속 강한 지지를 받았던 만큼 오늘 당일 저가도 이 부분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라인 자체가 좀 무너져야지 좀 희망적으로 일단은 가격 제시를 좀 드릴 텐데 지금 일단 62.86 라인 자체를 올라타면 오늘 다시 한번 63.28 당일 고점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단 62.85 라인 부분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셨다가 분명 이제 내일 원유 재고 이러한 강한 상승 이후에는 분명히 차익 실현 매물과 그리고 또한 이런 시장 자체에서 올렸을 때는 오늘 달러로 일단은 상승한 여력도 있겠지만은 원유 재고 전에도 사실 이제 재고 발표 전에 좀 방향 자체를 반대로 이제 바꾸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중을 줄이셔서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당일 중에 일단 62.40 라인, 86 라인 자체를 못 올라타고 일단은 내려온다고 했었을 때는요. 추가적으로 일단 61.05 라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수익 구간으로도 이제 나오거나 또는 본질 구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격이 좀 중요하겠네요. 아래로는요, 62.40달러 지지 여부가 앞으로의 방향성 좀 중요해 보이고, 하지만 62.86 라인인가요? 다시 돌파 시에는 탔을 때는 또 상승 쪽으로 더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62.85 라인에 좀 비중 조절을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62.85달러대가 왔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가면서 좀 손실폭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계약수 관리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내일입니다. 내일 원유 재고 발표이기 때문에 내일의 방향성에 따라서 함께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아래쪽 가격대는 62.40달러 부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 계약수를 좀 줄여보시고 다음에 좀 재진입해 보시길 바라는 그런 솔루션 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3계약이라서 좀 계약수가 좀 비중이 큽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오일 현재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질문을 저희가 또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일단 피드백이 바로 또 감사합니다라고 왔는데 저희가 또 가격대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안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수도 중요하고요. 현재 가격대 정확한 진입 가격대도 말씀을 해드리면은 접수를 해주시면은 바로바로 또 저희가 실시간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님 지금 계약수가 꽤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2계약 이상을 좀 싣고
계시는데 크루도일 지금 손실폭인데 3개 어떻게 좀 운영할까요? 일단은 네. 뭐 아까 의견도 위쪽으로 좀 드렸기 때문에 네, 맞아요. 사실 계약수도 좀 많고 그래서 일단은 한두 계약은 일단 정리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어제 상승한 힘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2.30 라인 깨지 않으면은 쉽게 아래로 쏟아지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62.30 라인 깨지면 후루룩 말 그대로 후루룩 쏟아질 수가 있는데 여기를 버텨주면은 오늘 장은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뭐 한두 계약 정리하시고 차라리 30 깨지면 거기서 다시 뭐 아까 정리했었던 계약 실어가지고 밑으로 빠질 때 수익을 챙기는 방법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큰 손실을 좀 막고 다시 새로운 유효한 가격대에서 수익으로 다시 한번 좀 덮어보자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가격대를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해설위원님은 62.30달러에서 좀 매수적인 관점을 드렸던 만큼 매도적으로 들어가신 시청자분에 대해서는 62.30이 깨질 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잘 해보시고요. 현명한 대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약수가 워낙 또 3계약이나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계약수 운용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역시나 또 유튜브로 올려주신 질문 다시 한번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대두 좀 봐주세요. 1080-0에 매도 4계약을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네. 일단 농산물이 좀 오랜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소이빈이죠. 소이빈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07% 빠지면서 1076-0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 시청자분께서는 1080 라인에 매도를 4계약을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 구간에 계시고 계약수도 좀 많이 실으셨잖아요. 네, 지금 사실 지금 이 소이빈 같은 경우는 대두의 경우에는 지금 아르헨티나의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일단은 수확량이 좀 줄어들면서 이런 가격 상승을 일으켰던 부분인데요. 지금 오늘 사실 위쪽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매도세는 좀 잘 잡으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추세선을 그리듯 이런 식으로 봤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지금 이렇게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전에 68 라인 부분에서는 이제 1070 라인이나 이제 68 라인 부분에서 조금 수익을 청산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현재 지금 일단 77 라인 때 일단은 갱신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70 라인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수익 구간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 손절가 본절 잡고 밀리더라도 굳이 우리가 수익 나고 있다가 손실 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80 라인 진입가에 또는 78 라인 부분에다 좀 잡아두시면서 일단은 익절이라도 일단은 챙기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구간이 70 라인 자체가 조금 더 무너진다 했을 때는 일단은 65 라인에서 지지받았던 건 이제 그냥 무너지게끔 좀 돼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수확량 부분 자체가 이제 이러한 기후적인 특성으로 일단 상승률이 조금 더 남아 있다. 다만 이제 브라질에서는 지금 수확량 자체가 이제 조금 풍년이라는 또한 이러한 조금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위쪽 부분에서 이제 차익 실현 드링이나 아니면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조금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절 잡고 일단은 매도적 관점을 일단 홀딩 하시되 다만 70 라인 자체가 또 갱신이 못한다 했을 때는 그때는 과감하게 좀 익절로서 청산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익절 잡고 좀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4계약이나 좀 들어가셨기 때문에 일단 자리는 잘 잡았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익절 잡고 계약수 운용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이빈, 대두까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이렇게 유튜브로 좀 소통을 하니까요. 지금 현재 빠르게 들어가셨던 매매 물리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상담을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상품군이 나온다면은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현재 자신의 매매 또한 앞으로의 매매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유튜브로 저희가 실시간 소통 항상 마스터님과 빠르게 이어가고 있으니까 유튜브 채팅창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오늘 좀 문자로도 질문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끝자리 944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일단 다른 통화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뉴질랜드 달러가 좀 오랜만에 질문 들어왔어요. 뉴질랜드 달러가 급등합니다. 포지션 현재 구간에 있을까요? 라고. 자, 이런 변동성 좀 활용하셔서 매매하고 싶으신 시청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자, 현재 뉴질랜드 달러 급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구간 가격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질랜드 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볼게요. 1% 넘게 급등하네요. 0.7299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뉴질랜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에 최근 2거래일 연속 좀 하락을 했고 오늘장 좀 길게 상승으로 뽑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추세가 다시 지지가 되면서 매수 쪽으로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실 상황도 되는 것 같은데요. 차트상으로만 보자면 다시 좀 추세 바뀌나 뭐 약간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급등 포지션이 있을 지금 일단 0.72 지금 90 라인 부근에서 일단 지지받고 20선 받고 일단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차트상을 봤었을 때는 다시 한번 이 라인 자체로 지금 추가적으로 여기서 반등을 다시 한번 해주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는 조금 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공격적이라면은 지금 그냥 과감하게 매수 좀 타이밍을 보셔도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좀 5일선 타고 좀 강하게 상승했던 만큼 지금 이쪽 라인에서는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 못하면은 0.7265 라인 66라인까지도 지금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공격적인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일단 한 템포 쉬고 그 다음에서 일단 고점 한번 다시 높이고 나서 눌림이 왔었을 때 그때 일단 매수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구간도 분명히 다시 올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 구간에서는 다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템포 쉬고 그 다음 라인에서 일단 20선 부분에서 일단은 진입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한 템포 좀 쉬었다가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뉴질랜드 달러도 그렇고요. 급등하는 흐름에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어느 분이나 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일단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조급한 마음이 자신의 자산행과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한 템포 쉬어가면서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그때가 가장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마스터님 말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서서 대두 상담을 원하셨던 분도 일단 익절을 좀 놓치셨다고 하네요. 근데 다시 그 말씀해 주신 구간이 온다면 익절 하신다라는 피드백도 제가 조금 빨리 답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살짝 조금 많이 밀려서 그래도 수익 구간 중이시니까요. 일단은 그냥 본절 잡고 한번 홀딩 해보신 것도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마스터님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정말 좋은 의견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도 너무 실시간으로 질문 많이 주셔서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의견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2부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상담 시간으로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 외신 쪽에서 또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김경희 PD 좀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5일 이슈 할 때도 전달을 해드렸지만 지금 세라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IHS 마켓 쪽에서 진행을 하는 컨퍼런스고요. 지금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입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의 셰일 기업들 그리고 오펙 국가들의 각국 장관들이 모여서 또 에너지 산업에 대한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누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자로 이제 처음으로 이 박힌도 오펙의 박힌도와 셰일 기업 쪽의 임원들이 함께 좀 저녁 식사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서 좀 어떤 말이 오갔을까 굉장히 좀 궁금했었는데요. 사실 좀 방금 전에 이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첫날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셰일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좀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서 오펙이 그만큼 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고 있었는데 이 박힌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정도의 대화가 그냥 굉장히 좀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라면서 굉장히 좀 교육적인 내용을 들었고 또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어로부터 좀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서 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일이라든지 가스에 대해서
쪽에서도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사실 거의 대부분은 스테이크와 피쉬, 그러니까 그 저녁 식사 메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면서 거의 대부분의 지금 이야기들이 좀 농담이 오고 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뭐 분위기 자체는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좀 본론이 아직까지는 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제자 5일에 이제 시작이 됐지만 이게 9일까지 지금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본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내일은 좀 다른 뉴스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펙과 셰일 간의 첫 저녁 식사. 이게 좀 사적인 만남이기도 하면서 공적인 만남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뭐 이런 언론에 전해진 내용으로는 정말 가벼운 이야기로 좀 브리핑을 했는데 정말 이 이야기를 한 것인지 또는 이런 오고 간 이야기를 조금 더 유화하거나 좀 나중에 뭐 공식 발표하려 이렇게 좀 숨기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오펙과 셰일의 첫 저녁 식사 이런 오담에 대한 이야기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외신 쪽의 의견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 장은 지금 지수도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유로FX는 이전에 상승을 나온 이후에 좀 잠잠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도 좀 잠잠해졌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나요? 네, 같은 흐름이네요. 같은 흐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유로FX 좀 잠잠해졌고요. 골드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문자로 주신 질문 만나보죠. 끝자리 5855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니케이 225, 225를 매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지수에 대해서 매도적인 접근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저희가 또 니케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으로 함께 보고 계신 상황이고요. 니케이 225를 함께 보죠. 자, 일단 니케이 225를 달러와 옌으로 두 개가 있는데 일단 뭐 같은 동일한 흐름이다. 지금 니케이 225 같은 경우에는 1.28%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며 3거래 연속 상승합니다. 21,69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도를 보고 싶으신가 봐요. 매도 보고요. 네. 매도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하는 것은 현재 구간에서 매도로 들어가고 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아닌가요? 네. 아니면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조금 매도 보고 있는데 네. 지금 가격은 같이 안 보내주신 걸 보아해서 아마도 진입 예정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볼까요? 매도 들어갈까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는 저점을 높이면서 일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제가 지금 항상 차트를 쓸 때 이제 120틱 차트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120틱 차트는 제 기준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빠른 흐름에서 이 방향성 잡기가 좀 참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급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거래량이나 안 보더라도 일단 좀 차트로서 좀 캔들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좀 강한 매수세를 일단 돌아서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좀 매도보다는 일단은 매수로서 일단 대응을 하신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단 포지션을 안 들고 계신다면은 일단은 21,590 라인 자체가 일단 무너졌을 때 21,590 라인 자체가 무너졌다면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되돌리면서 고점을 못 올렸을 때 매도 대응이 조금 단기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나 전반적으로 일단 추세선을 그린다 하더라도 저점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지금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그래서 21,800 이상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매수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도적인 관점보다는 매수적인 관점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정말 변동성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에 맞춤 유연한 전략 나이스바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전략도 챙겨드렸고 상담도 도와드렸는데요. 마스터님 어제는 좀 혼조세였고 오늘쯤 그래도 또 나오고 있는 흐름 속에서 전략자 주시느라고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수고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닙니다. 네. 먼저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오늘 조금 벌써 우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조금 움직임이 컸었을 때 벌써 포지션을 들고 있어서 조금 이제 리스크 자체를 많이 줄여줬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점점 장이 이제 조금 후반부로 갈수록 아직까지는 움직임 자체가 또 다시 한번 활발하진 않고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리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항상 손절가를 잡으시고 전 고점이든 전 저점이든 이러한 부분으로 일단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절을 칠 때 조금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더 편안하게 다시 한번 진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비용과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데이 트레이딩 아니면 좀 롱 포지션을 갖고 이제 스윙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꼭 손절 구간 자체는 한번 정해 보시면서 일단 대응을 해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러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의 방향성이 좀 반대로 흘러가서 손실을 보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도 손절을 좀 잘 지키시면서 손절에 대한 대응이 이 다음 수익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김경희 PD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지금 계속해서 세라믹 관련된 소식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도 어떤 내용이 올라올지 좀 자세하게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지금 S&P 글로벌 플래츠 쪽에서 리포트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오펙의 2월 오일 생산량이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이 부분은 이제 베네수엘라 쪽에서 7개월 연속으로 지금 생산량이 감소를 하면서 이런 부분 계속해서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도 이제 유전을 좀 보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2년 내 최저치의 생산량을 좀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원유 재고 발표가 있고 내일도 EIA 쪽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좀 잘 챙겨서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랜만에 찾아주신 김영철 해설위원님 어떠셨어요? 일단은 시장 자체랑 그다음에 상품 자체들이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살아남은 자가 또다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꼭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알찬 정보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은 또 수요일이죠.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자, 오늘장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변동성이 많이 찾아온 만큼 내일장 역시도 좀 주의가 유망이 되는 상황인데요. 내일도 저희 원유 재고 발표 신세계 통해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2시간 동안 알찬 정보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건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2시간 동안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